이른바 유럽 이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대박이 났기 때문입니다. 말, 쇠고기 등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원이 워낙 넓고 땅이 넓고 방목지가 넓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벌리니까 돈이 있는 곳에, 경제적 붐이 있는 곳에 수많은 이민자가 몰리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축구 얘기를 하자면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와 월드컵에서 2번 만났습니다. 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이어 우리가 32년 만에 출전했던 멕시코 월드컵, 우리의 첫 상대가 바로 아르헨티나, 마라도나가 버티고 있는 아르헨티나였는데요. 정말 대진은 없었죠. 직전 대회인 82년 그 스페인 월드컵 우승팀 이탈리아, 그리고 86년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이 한 조였습니다. 마라도나의 마크맨은 전반전은 김용세, 후반전은 박경훈이었는데 3대1로 졌죠. 3대0까지 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 월드컵 1호 골 박창선의 골이 터지면서 0패를 면했습니다. 그래도 잘 싸웠습니다. 2010년에는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태극전사가 첫 경기를 그리스에게 2대0으로 완승을 하고 두 번째 경기는 뭔가 좀 쉬어가는 경기였다고 할까요? 4대1로 졌는데 이청용 선수, 지금 현재 울산에서 뛰고 있는 우리의 블루 드래곤 이청용 선수가 아르헨티나 수비진의 패스를 인터셉트해서 아주 감각적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누구나 좋은 것만 좀 공들여 기억하고 좀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속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은 편집이다 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하는 아르헨티나와 한국 축구의 만남은 1991년에 있었던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열린 경기였고요. 조별리그 첫 경기였는데 1대0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남북 단일팀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북 선수가 섞여서 수비는 남쪽 위주, 뭐 공격은 북쪽 위주 이렇게 뽑았는데 강철, 조진호, 또 이태홍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2차전은 아일랜드와 1대1로 비기고 그것도 이제 경기 직전에 한 골 넣어서 비기고 세 번째 경기는 홈팀 포르투갈한테 지고 그 다음에 8강에 올라가서 브라질에게 한 골 먼저 먹고 1대0이었다가 1대1이 된 다음에 이제 5대1로 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자, 이게 축구 채널이냐 역사 채널이냐, 뭐 축구사도 역사의 일부긴 합니다만 제가 이 아르헨티나 얘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잘 나가던 아르헨티나는 왜 지금은 경제적으로 몰락했는가?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오면서 물건 살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워낙 벌어놓은 게 많으니까 버틸 수는 있었죠. 1970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처럼 잘 살자라는 관용구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습니다. 과도한 복지, 국민들에게 퍼주기,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은 과도한 복지가 아르헨티나의 몰락을 불렀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 채무 불이행 선언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르헨티나의 파퓰리즘은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할 모델이다 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에 유럽 이민자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나치의 잔당들이 아르헨티나로 많이 숨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홀로코스트의 책임자,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죠. 이 자는 일단 포로 수용소,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유럽 내의 포로 수용소에 갇혔는데 본인은 은퇴한 공군 장교일 뿐이다라고 위장을 해서, 그러니까 거짓 뭐랄까요, 신문 조서를 작성해서
일단 어찌저찌 풀려납니다. 그리고 필사의 탈출을 감행해서 1950년 6월 17일, 그러니까 6.25가 발발하기 8일 전에 아르헨티나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1960년 5월 11일 이스라엘 모사드에 의해 납치돼서 이스라엘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장기간의 신문을 거친 끝에 사형이 언도돼서 사형됩니다. 그런데 왜 이자가 성형수술까지 하고 이름도 바꾸고 여권도 바꿨는데 걸렸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들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여자친구한테 우리 아버지가 유대인 뭐 등등등 뭐 이런 얘기를 슬쩍 꺼낸 거죠.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유대계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두 번째는 모사드가 이 아돌프 아이히만을 잡았을 때 얼굴은 고쳤지만 귀는 성형을 안 해서 그 귀 모양을 대조하고 본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차 안에서 너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법정까지 갈래? 이스라엘 갈래? 그랬더니 이제 뭐 맘대로 하라고 그래서 아니야 본인이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그랬나? 이 모사드 작전에 관한 기록은 가리발디 거리의 집이라는 단행본으로도 나왔고요. 한국에서도 79년인가 80년인가 81년인가 이 무렵에 출판이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어 판본의 제목이 가리발디 거리의 집이었습니다. 가리발디 거리는 아돌프 아이히만이 은신하고 있었던 곳이죠. 아돌프 아이히만은 시종일관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시키는 짓만 했을 뿐이다. 나는 누구의 부하일 뿐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 와도 또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마디가 아돌프 아이히만으로부터 사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경우 내키지 않았더라도 그 부당한 명령을 따랐다면 그 자체로 그것은 범죄이다.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이런 곳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당한 명령이 있었을 때 내키지 않았더라도 그 명령에 따른 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자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명백한 국제인권 범죄입니다.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죽을 때까지 단죄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유념하시고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생현대사 장원재였습니다.